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농가에서는 수확기에 들어갔고 이제 어떤 농가에서는 비대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비대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수정은 거의 끝났고 수정이 끝난 열매들이 커져가는 기간을 저희가 이제 비대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올해 작황들을 보면 이웃 농가들이나 타 지역 농가들하고 전화통화나 뭐 이런 것들로 정보를 수집을 해보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이 비대기나 개화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아마 날씨적인 영향, 기후적인 영향들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해보고요. 지금 이제 비대기 들어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딸기 농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딸기 농장은 그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화, 그 다음에 적화. 적화는 말 그대로 꽃을 꺾어주는, 제거해주는 거를 적화라고 표현을 하고, 적과는 이제 열매를 제거해주는 거를 적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적과 적화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일률적으로 싹 뭐 적화면 적화 단계, 뭐 적과면 적과 단계 이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농산물이라는 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자라질 않기 때문에 어떤 꽃은 적화만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꽃은 이제 적과까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과나 적화 작업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적과나 적화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는 사실 농법이 농부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농부는 적과 적화 작업을 일화방에서 하지 않는 농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적과 적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적화 작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화방 꽃대가 나와서 일화방 꽃대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가 꽃이 피면 저희는 그 꽃을 다 제거를 해줬거든요. 그 꽃을 제거해 주는 이유는 모든 식물은 그 정화 우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열매가 모든 그 영양분이 거기에 집중이 돼 가지고 그 열매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서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서량 품종은 그게 조금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화방 1번 꽃이 크기도 굉장히 크고 당도나 맛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시장에다가 팔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딸기는 키로 단위로 팔잖아요. 몇 개에 얼마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1kg에 얼마 이렇게 팔거든요. 그런데 일화방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뭐 50g, 60g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1kg라 그러면 20개가 채 안 되는데 1kg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비싸게 또 여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딸기는 모양도 중요하잖아요. 예쁜 모양. 그런데 일화방 1번과의 모양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과를 다 떼내고 이제 2번과를 키워서 택배로 보내고 시장에 출하하고, 또 1번과를 이제 떼내게 되면 그 1번과에 물렸던 양분들이 다른 과일에게도 균등하게 가기 때문에 다른 과일도 크기가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번과를 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1번과를 떼내게 되면 다른 과일에게 양분이 고루고루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일의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마지막 과일까지도 좀 상품으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일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1번과를 떼내고 그 다음에 또 적과 적화 작업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2번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1번과를 떼냈기 때문에 2번과가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수확기가 조금 더 뒤로 늦춰진다라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이거는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그거는 이제 농가에서 선택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택배 위주로 모든 것들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택배 상자 안에 딸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화방 1번과가 그 택배 상자 안에 포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대과 품종들이 나오니까 뭐 킹스베리라든지 알타킹이라든지 이런 대과 품종들의 딸기들이 출하가 되면서 그 대과 품종들을 포장할 수 있는 택배 용기가 요즘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는 일화방 1번과를 따지 않고, 핑계이긴 하지만
제가 이 딸기 농사 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일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1화방 1번과를 떼지 않고 그냥 1번과는 키워서 택배나 이런 용기에 포장을 해가지고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그러니까 적과 적화 작업을 하는 걸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농부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세가 올해 그렇게 초반에는 조금 초세가 처졌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관부도 굵어지고 꽃대나 이제 또 과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 판단을 해서 적은 거는 7개, 9개, 뭐 9개에서 10개까지 지금 남겨놓고 적과 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지나고 12월 초순, 뭐 11월 하순부터는 보통 이화방 꽃대가 이제 출래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12월 초순은 돼야지 이제 이화방 꽃대들이 본격적으로 출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아마 딸기 농부들의 대부분은 적화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뭐 2번, 3번 계속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시니까 적과나 적화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비대기에 들어가서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이미 뭐 수확이 시작을 해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뭐 저희는 지금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12월 초순 정도 돼야, 앞으로 열흘 보름 정도는 더 있어야 수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1화방 1번과 과일인데 약간 기형의 소견이 있습니다. 수정 불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쏘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3개, 한쪽은 5개 이렇게 남깁니다. 뭐 어떤 이야기냐면, 한쪽은 꽃을 이렇게 떼내면 얘는 하나, 둘, 3개가 남죠. 하나는 이렇게 떼내면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서 5개가 남죠. 한쪽은 3개, 한쪽은 5개, 그리고 1화방 1번과까지 하면은 9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9개를 남겼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대하는 과정을 봐서 얘가 조금 불순하다 그러면 이 다음 돌 때 이거 개수를 또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 튼실하게 잘 크는 것 같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이거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두 개 더 떼내 가지고 7개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끝난 건 아니다, 다음 또 돌고 계속 도는 게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적화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꽃만 떼냈죠. 여기 뒤에 아까 작은 거 꽃들만 떼냈으니까 이건 적화인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떼냈다 그러면 적과가 되겠죠. 얘를 떼냈다 그러면. 근데 얘를 떼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정 불량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걔는 떼내줘야 되겠죠. 수정기가 되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벌통을 들여 놓는데, 벌도 이제 종류가 보통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들여 놓은 거 저거는 뭐 꿀벌이죠. 꿀벌이 있고, 뭐 나투벌, 뭐 호박벌, 뭐 뒤형벌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벌이 있습니다. 크기도 조금 더 크고, 보통 딸기 농가에서는 대부분 저렇게 꿀벌을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저 꿀벌이 내년 3월 달까지 수정을 다 해주지는 못해요. 물론 잘 관리하시는 농가에서는 저걸로 뭐 3월까지도 충분히 끌고 가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스킬은 없어 가지고 보통 1월 하순 이쯤 되면은 벌통이 빕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통을 그때 가서 추가로 꿀벌을 넣어 주거나, 아니면 나투벌이나 뒤형벌이나 우리 호박벌이라고 하는 그 벌을 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이 하는 역할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뭐 벌은 아시는 것처럼 그 화분 매개 곤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딸기를 수정을 해주는데, 이 딸기는 바람만 잘 불어도 수정이 되는 과체류예요. 그래서 벌이 없어도 사실 수정은 됩니다. 그런데 예쁘게 수정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를 관상용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로 이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예쁜 딸기, 그리고 뭐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넣어놓게 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0월 중하순, 빠르면 한 10월 한 15일 이때쯤 벌통을 넣고, 늦어도 한 10월 20일경 이때쯤은 벌통을 보통 넣어서 이제 수정을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금 개화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11월 3일 이때 벌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10월 하순 11월 초순에. 그러니까 개화하는 속도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제가 벌통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이제 꽃대가 나와가지고 뭐 한두 개 피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제 벌 양봉하시는 분께 벌을 부탁을 드리고 한 2, 3일 후에나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2, 3일 사이에 꽃이 그냥 순식간에 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일부 일화방 첫 번째 열매가 기형과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형과 아이들은 이제 따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부 그냥 어쩌다 하나씩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적과 적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사실 조심스럽긴 하네요. 뭐 정석이 있는 게 아니어서 농부들마다 다 보는 방법들이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일반 이게 딸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넣어놓은 이 꿀벌은 일정한 온도, 습도, 이런 환경적인 조건이 맞질 않으면 이 벌통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춥다든지 너무 습하다든지 뭐 해가 없다든지 막 이러면은 이 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그 벌통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날이 좋고 온도가 따뜻하고 이러면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또 이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 벌들이 이 꽃 주위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비닐 하우스를 제일 위쪽을 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퉁퉁퉁퉁 하고 비닐을 쳐요.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더우니까. 그래서 이 꿀벌은 온도와 습도, 이런 환경 조건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꿀벌이 여기에서 이 딸기꽃에서 충분히 수분이라든가 화분이라고 그러죠. 꽃가루와 꿀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 꽃이 항상 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폈다 지었다, 그리고 지금 수정이 다 끝난 경우에는 또 피어져 있는 꽃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화분이라고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화분떡이라고 해서 파는 거, 그것도 넣어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설탕물 이거를 녹여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을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설탕물도 듬뿍듬뿍 해가지고 거의 떨어지지 않게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요. 지금 뭐 딸기 농부님들이 대부분 뭐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 올 여름에 폭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늘상 제가 딸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얘는 한 번 딸기 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 5월 달까지 꾸준히 딸기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소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일화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2화방이든 3화방이든 4화방이든 어느 곳에서든 보상은 해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느긋한, 그게 마음처럼 안 되겠지만 좀 느긋하게 마음 먹고, 저 같은 경우도 1화방 이거 딸 수 있겠냐, 너무 이제 비료 공급하는 시기도 늦었고 초세가 처음에 너무 약해가지고 이거 뭐 수확이나 제대로 하겠냐 했지만, 뭐 지금 다 꽃 피어져 있고 열매 지금 비대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기 농부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가지고 올 작기 풍년 또 대박 한번 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